서울 강남의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구조물이었다.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날 때 직원들은 조용히 출근하며 서로의 눈을 피했다. 그날 회사의 공기는 묘하게 달랐다. 회의실 복도 끝에 낯선 얼굴이 있었다. 중국에서 파견된 컨설턴트 리 원하오. 사람들은 그가 본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의 명성은 이미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중국 본사에서 온 최고의 분석가래. 완벽주의자래. 실수는 용납 안 한대. 그 말들 사이로 한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노트를 정리했다. 그는 늘 조용한 직원이었다. 불필요한 말이 없고 누구에게도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그의 통찰은 깊었다. 그날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리원하오를 보았다. 반듯한 양복, 번쩍이는 시계, 그리고 남을 아래로 보는 눈빛. 당신이 로컬 데이터 팀의 책임자입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듯 울렸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리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 사람은 아직 한국을 모른다. 첫 회의에서 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화려한 그래프, 빠른 말투, 그리고 모든 걸 지시하는 태도.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원은 그의 슬라이드 속 수치를 조용히 따라 읽었다. 오차율 4.2%. 미묘하게 틀렸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이 팀의 문제는 느리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감정이 많아요. 몇몇은 억지로 웃었지만 지원은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가 속삭였다. 지원 씨, 괜찮아요? 그는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바람은 곧 지나가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바다는 남는다. 그날 밤 지원은 빈 사무실에서 리의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다. 계산의 균열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수정하지 않았다. 단지 노트에 적었다. 오류는 언젠가 자신을 드러낸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첫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했다. 리원하오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볼펜이 있었다. 그는 지원의 보고서를 넘기며 웃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시장 분석입니까? 너무 단순하네요.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뼈를 긁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겁니다. 리의 미소가 사라졌다. 명확함은 경험이 부족할 때 나오는 변명입니다. 주변의 눈들이 오갔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다. 그때 팀장이 나섰다. 우리 내부 보고서니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아니요, 이건 교육의 문제예요.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원은 노트에 짧게 적었다. 조롱은 무지의 다른 형태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혼자 엘리베이터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은 잔잔했다. 분노 대신 관찰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웃는다고 이긴다고 생각한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속삭였다. 리 씨가 또 뭐래요? 보고서가 유치하다고요? 진짜 심하네? 지원은 웃지 않았다. 괜찮아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날 오후 리는 임원진에게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의 화면에는 화려한 색상의 그래프가 넘쳤다.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이 수치는 성장률 200%를 예측합니다.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지원은 숫자의 순서를 기억했다. 그리고 계산기를 열었다. 오차는 2.3%. 아주 작지만 실제로는 수익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차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 페이지를 마음에 새겼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 자신을 천재라 부른다. 퇴근 무렵 리가 지나가며 말했다. 한씨, 당신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은 데이터보다 인상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인상으로 회사를 지탱해 보시죠. 리의 발걸음이 멈췄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무언의 충돌이 있었다. 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지원은 다시 모니터를 켜고 리의 보고서를 열었다. 숫자, 구조, 언어, 모든 게 화려했지만 중심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파일을 닫았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CEO 박 회장, 내일 아침 개인 미팅. 지원은 깊게 숨을 쉬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소리 없이 준비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 본사 전략회의가 열렸다. 회의실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과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자리에 앉았다. 리원하오는 이미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냉정했고 손끝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지원의 차례가 오자 그는 노트북을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가 아닌 간결한 표와 핵심 문장이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국내 시장 흐름을 기반으로 핵심 지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리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고개를 젓더니 말을 끊었다. 이게 다입니까? 이런 단순한 표로 설득이 될 거라 생각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지원은 시선을 들지 않았다. 데이터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이 정확하면 충분합니다. 리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늘 뒤처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몇몇이 숨을 삼켰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덮었다. 그럼 방향이 틀렸을 때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 깊게 남았다. 회의가 끝나자 리는 동료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아요. 누군가 억지로 웃었다. 그 웃음은 불편했다. 복도로 나오는 길, 지원은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자신이 웃을 수 있는 동안만 강하다고 믿는다. 그날 오후 그의 책상에는 리가 던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당신 보고서 대신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새로 작성된 보고서였다. 표면상 완벽했지만 지원은 한눈에 봤다. 수치의 근거가 빠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보고서를 조용히 파일 속에 넣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다. 진실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밤,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리가 떠난 후 지원은 잠시 자리를 옮겨 그의 책상 위 보고서를 열어봤다. 화려한 그래프 아래에 숨겨진 작은 숫자 하나. 전년도 대비 프라이버사스와 3%, 실제 데이터는 28%. 그는 그 수를 노트에 기록했다. 증거는 작지만 완벽했다. 창문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며칠 후 사무실에는 리의 웃음이 퍼졌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며 지원의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이런 단순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웃자 리는 더 크게 웃었다. 화면 너머에서 회장이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원은 옆자리에서 그 장면을 봤다. 화면 속 숫자들이 틀린 것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동료가 속삭였다. 그가 너무 심하네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진실은 급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직원이 그를 피해 지나갔다. 누군가는 리의 편에 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도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조용히 웃었다. 고요는 두려움을 녹인다.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리는 지원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보고서 본사에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본사는 완벽함을 원합니다. 당신의 건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완벽은 실수를 숨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리는 피식 웃었다. 그런 말로는 승진 못합니다. 퇴근 후 사무실에 남은 지원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리의 데이터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수식을 재계산했다. 수치가 달랐다. 너무 정확하게.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는 파일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를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들었다. 리의 웃음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메아리처럼 비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웃음이 남는 동안 진실은 잘한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박 회장, 내일 아침 보고서를 가져오게. 지원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조롱은 언젠가 침묵으로 갚아진다. 이른 아침 지원은 회장의 비서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박 회장님께서 바로 오시랍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사무실 복도 끝 두꺼운 유리문 뒤에 회장의 방이 있었다. 문을 열자 커피 향과 오래된 서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앉게. 박 회장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 파일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 자네가 쓴 거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 컨설턴트가 다른 안을 냈더군. 그런데 말일세, 내가 본 바로는 자네에게 더 정확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지원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단지 제 방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미소도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람은 말이 많으면 흔들리지. 하지만 자네는 다르더군. 계속 그렇게 하게. 언젠가 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걸세. 그 말 뒤에 침묵이 길었다. 바깥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햇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빛을 밟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고요가 피어올랐다. 점심 무렵 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박 회장님이 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신답니다. 지원은 옆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대신 그는 노트를 펼치며 조용히 숫자를 적었다. 진실은 항상 조용히 준비된다. 그날 오후 본사 내부 메신저에 공지가 올라왔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간 보고는 리 컨설턴트가 총괄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지원은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누가 옳았는지는 곧 알게 될 걸세. 밤, 건물 밖의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그는 자리를 지켰다. 창문 너머의 도시 불빛은 멀고 차가웠다. 그 빛 속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조용한 믿음이 가장 오래 남는다. 며칠 후 회의실에는 커다란 모니터와 색색의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다. 리원하오가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건 최신 트렌드 기반의 모델입니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지원은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리의 화면 속 수치를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오차가 있었다. 작은 수치였지만 반복될 경우 회사 전체 예산을 흔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한국식 느림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말이 끝나자 억지 박수가 터졌다. 지원은 손가락 끝을 맞대며 생각했다. 느림은 신중함의 다른 이름이다. 회의 후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지원 씨, 그가 틀린 것 같죠? 틀림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날 오후 리는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한 씨의 데이터 검토는 필요 없습니다. 제 모델이 표준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만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엑셀 파일을 열어 리의 데이터를 하나씩 검토했다. 그래프 아래에 숨겨진 계산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합계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펴고 기록했다. 진짜 위험은 화려함 속에 숨는다. 저녁 무렵 비서가 찾아왔다. 회장님이 내일 오전에 전체 브리핑을 보시겠답니다. 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드디어군요. 본사 앞에서 실력을 보여줄 기회야. 지원은 조용히 웃었다. 실력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밤, 사무실의 불빛 아래 그는 계산을 반복했다. 수천 개의 셀, 수십 개의 수식, 손끝이 저릴 만큼 집중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리가 들어왔다. 아직도 일합니까? 검토 중입니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검토는 쓸모없어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쓸모없는 건 진실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웃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원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곧 폭풍이 온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대었다. 밖에서는 첫 새벽빛이 하늘을 엷게 물들이고 있었다. 고요 속에 그의 결심만이 또렷했다. 월요일 아침 인사팀에서 새 공지가 올라왔다. 전략 프로젝트 인력 재편, 업무 효율 향상 목적. 리원하오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원의 직함이 바뀌어 있었다. 데이터 분석 책임, 기술 지원.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 주었다. 자리에서 고개를 든 순간 주변의 시선이 스쳤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누군가는 안도의 미소를 보냈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모니터를 껐다.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이것도 지나간다. 리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조율이란 게 뭔지 보여주죠.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이 속삭였다. 지원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 해요. 그런 사람일 뿐이죠.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일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좋네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오후 그의 새 자리는 복도 끝 구석이었다. 창문이 없고 조명이 약했다. 하지만 지원은 의외로 평온했다. 그 작은 공간에 노트를 펼치고 계산기를 올려두었다. 몇 시간 뒤 리가 들렀다. 자리 마음에 드세요?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시선을 들지 않았다. 공기가 조용하네요. 집중하기 좋습니다. 리의 미소가 잠시 멈췄다. 그런 태도, 언젠간 발목 잡힐 겁니다. 지원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언젠가는 발판이 되겠죠. 그날 밤 대부분의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그는 혼자 남았다. 리가 바꾼 보고서의 백업 파일을 열어 작은 오류들을 다시 확인했다. 숫자 몇 개가 눈에 걸렸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비공식 폴더에 저장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원본, 정확 데이터. 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창문 대신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속삭였다. 잘라낸 자리에서도 진실은 자라난다. 새벽이 다가오자 빗소리가 건물 외벽을 때렸다. 지원은 여전히 책상 앞에 있었다. 모니터 속 셀 수천 개를 검토하며 오류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는 공식 보고서가 아닌 사내 시스템의 오류를 막기 위해 일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손을 놓으면 회사의 데이터는 왜곡될 것이었다. 커피가 식어가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곧 답했다. 회사다. 진실이다. 시간이 흐르며 화면 속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프가 고르게 정렬되자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청소 아줌마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직도 일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만 더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요즘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본다던데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바라봤다. 손해와 가치가 같을 리 없다. 아침이 밝자 다른 직원들이 출근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 앉았다. 그 누구도 그가 밤새 일했다는 걸 몰랐다. 리원하오는 오전 회의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게 바로 본사 스타일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지원은 뒷줄에 앉아 조용히 노트를 열었다. 리의 문장 사이에서 빠진 문법과 수치를 메모했다. 모래 위의 성은 예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점심 무렵 그가 저장한 백업 파일을 다시 열었다. 오류는 이미 10개를 넘었다. 그중 3개는 재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작은 수치지만 잘못되면 큰 손실이었다. 그는 파일을 닫고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장을 열어 짧게 썼다. 리포트, 검증 필요. 저녁이 되자 복도에 혼자 남았다. 창문 밖의 불빛이 비처럼 번졌다. 그는 머리를 기대며 중얼거렸다. 도덕은 벌이 아니라 준비다. 그는 알았다. 아직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지만 진실은 이미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는 눈에 띄게 바빠졌다. 리원하오의 계획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각 부서는 새 일정에 맞춰 야근이 늘었고 보고서는 산처럼 쌓였다. 리는 연일 미팅을 주도하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건 완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시스템 서버에 접속하자 수많은 그래프가 떠올랐다. 빨간색 선 하나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작지만 틀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수치를 프린트해 파일로 정리했다. 종이 위에 잉크 냄새가 묘하게 차가웠다. 며칠 뒤 첫 번째 고객 불만이 들어왔다. 예측된 재고량과 실제 납품량이 맞지 않았다. 영업팀은 서둘러 원인을 찾았지만 리는 단호했다. 시스템 문제예요. 제 보고서는 완벽합니다. 지원은 그의 뒤에서 그 말을 들었다. 시스템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다. 그날 저녁 그는 리의 엑셀 시트를 다시 열었다. 수식이 잘못 연결되어 있었다. 한 세례 단위가 달랐다.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오류였다. 그러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수정하지 않았다. 그저 복사해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다. 제목은 오류 1. 다음 날 두 번째 불만이 올라왔다. 납기 지연. 리는 다시 웃었다. 예상 가능한 작은 차이입니다. 그의 웃음은 여전히 크고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점심시간 지원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커피잔 위에 김이 천천히 흩어졌다. 그때 재무팀의 동료가 다가왔다. 이상하죠? 숫자가 자꾸 맞지 않아요.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리 컨설턴트에게 말했어요? 말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진실은 기다릴 줄 압니다. 그날 밤 회계 시스템이 잠시 멈췄다. 오류 알림이 전 부서에 떴다. 서버 담당자가 허겁지겁 복구했지만 이미 보고서는 뒤섞였다. 지원은 모니터 속 숫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봤다. 화면이 안정되자 그는 메모했다. 가짜 완벽은 진짜 불안을 낳는다. 그는 문득 리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그 웃음이 점점 커질수록 균열은 더 넓어지고 있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 속에서 지원은 확신했다. 곧 누군가는 이 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사무실이 술렁였다. 해외 출장 중이던 회장 강태수가 귀국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두가 긴장했다. 회장의 방문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 리원하오는 즉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마침 내 보고서를 직접 보여드릴 기회군요. 몇 분 후 유리문이 열렸다. 강 회장이 들어왔다. 나이가 들었지만 걸음은 단단했다. 그의 눈빛은 한눈에 사람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보고서를 보자. 리원하오는 준비해둔 프린트를 내밀었다. 화려한 그래프와 긴 영어 문장이 가득했다. 이게 최신 전략안입니다. 해외 시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회장은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손끝이 한 장 한 장 천천히 움직였다. 종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다 그는 시선을 들었다. 한지원, 자네 보고서는 어디 있나?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리의 미소가 굳었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제 버전은 내부 검토용입니다. 보여주게. 그는 파일을 열었다. 회장의 눈이 화면을 따라갔다. 간결한 표, 명확한 수치,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회장의 얼굴에 묘한 기색이 스쳤다. 이건 내가 예전에 본 방식이군. 리원하오가 급히 말했다. 그건 구식입니다, 회장님. 지금은 감각이 중요합니다. 강 회장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감각이 이 오류 수치를 설명해 주나? 순간 공기가 멈췄다. 지원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리에게 쏠렸다. 무슨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회장은 테이블 위 보고서를 툭 쳐 올렸다. 이 수식, 단위가 틀렸어. 이건 초보 실수야. 정적이 흘렀다. 리의 손끝이 떨렸다. 지원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의 침묵이 방 안의 무게를 결정짓고 있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덮었다. 리 컨설턴트, 내가 자네를 초대한 이유는 효율이 아니라 정확성 때문이네. 하지만 지금 본 것은 거칠애뿐이야. 리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불안이 비쳤다. 한지원, 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기준은 자네 보고서로 한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리의 시선이 그를 꿰뚫었지만 지원은 응시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단지 숫자와 책임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박수가 흘렀다. 그러나 그건 승자의 박수가 아니었다. 존중의 박수였다. 조용한 승리의 소리였다. 그 다음 날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리원하오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하는 팀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소공어렸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지원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리가 자신의 계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어제 그가 만든 실수는 이제 모든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그만큼 강했다. 리의 손끝이 키보드를 쳤다. 화면에선 다시 한번 그래프가 움직였다. 그는 마치 무언의 도전을 시작한 듯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정했다. 그가 얼마나 완벽함을 추구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지원은 그가 놓친 작은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자신이 수정해야 할 부분을 노트에 적었다. 리의 수정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회의 중 리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이 데이터는 누구보다 정확합니다. 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떨림은 그가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였다. 지원은 손끝으로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그의 계산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회의가 끝난 후 리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건 불완전한 작업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니었다.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리의 뒤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였다. 이건 리의 실패가 아닌 시스템의 실패였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지원은 길을 걸어갔다. 침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 오후 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였다. 여러 명의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리의 새로운 계획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수정안은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한 완벽한 결과입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면 속 숫자들을 조용히 다시 점검했다. 하나하나 오류를 찾고 그 오류들이 어떻게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했다. 리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이 모델은 시장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제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중에도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수정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무심했다. 아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리는 자신이 제시한 수치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 수치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 시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살짝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멈췄다. 리는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고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원은 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이 수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발생한 여러 불만 사항과 일치합니다. 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다른 임원들이 그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원의 말을 듣고 있었다. 리 원장님, 지원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이 오류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를 곧 알아낼 것입니다. 리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회장 박태수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데이터에 오류가 있습니다.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들을 지켜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리 컨설턴트, 자네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전까지 이 계획은 진행될 수 없다. 그 말에 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동안의 자부심은 모두 사라졌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단지 진실이 드러났을 뿐이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지원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며 변해가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그가 기다리던 답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회의실에서 회장을 만났다. 강 회장은 짧은 인사 후 곧바로 지원의 보고서를 펼쳤다. 이게 자네가 말한 데이터인가?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자네가 처음 이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 내가 느꼈던 인상이 아직도 떠오른다. 그때는 부족했지만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보고서였습니다. 강 회장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당시엔 자네가 그냥 예비 보고서를 제출한 줄 알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을 본 거다. 신뢰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면서 느껴지는 것이다.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회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정확하게 일할 수 있을 때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결국 중요한 건 실력과 정확성이야.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기억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을 되돌려준다. 이번 보고서도 잘했네.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다시 본 것을 보고 나니 그게 더 중요한 거겠지. 그 말에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순한 감사의 표정이 아니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회장에게 돌아서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홀로 복도로 나갔다. 밖에서 몇몇 동료들이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보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명확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조용한 힘이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원은 조용히 걸으며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새겼다. 단순한 인정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진짜 힘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것. 며칠 후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이 다시 모였다.
리원하우는 여전히 한껏 자신감 넘쳤고 모든 보고서와 분석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큰 소리로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 전략은 완벽하게 짜여졌습니다.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우수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의 눈빛은 점차 차가워졌다. 수치는 예전보다 더 나쁘게 나왔고 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될 순간이 다가왔다. 회의가 끝날 즈음 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이제 모두들 이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강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짧게 자리에 앉아 리의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리 원장, 자네의 보고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가? 리의 얼굴에서 그리움과 불안이 교차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지원을 보았다. 한씨, 자네가 이 보고서를 보면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나? 지원은 고요하게 고개를 들었다. 리 컨설턴트의 보고서에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회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리를 쳐다보았다. 리 원장,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 씨의 보고서에서 보인다. 리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다. 그의 자존심은 이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제 이 계획은 자네가 만든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네의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 회장의 말은 확정적이었다. 리원하오는 한동안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회장은 차분히 보고서를 덮고 일어났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그 외에는 다 무의미하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일어섰다. 그 말은 그가 가장 잘 이해하는 것 중 하나였다. 리의 자리를 지나며 지원은 고요히 말을 건넸다. 리 원장, 진실은 항상 드러납니다. 그 말은 아무런 감정 없이 흘러나갔다. 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지원의 눈빛 속에서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단 하나, 진실뿐이었다. 외부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다. 불완전한 건 언젠간 드러난다. 그날 오후 지원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리원하오는 이제 거의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었다. 그가 보이는 자신감은 마치 모든 것을 제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이 그를 불러냈다. 리 원장,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씨의 보고서를 다시 보고 싶네. 리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회장은 여전히 차분했다. 물론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강 회장은 여전히 말없이 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그가 보고서를 넘기던 손끝이 멈췄다. 잠시 후 그의 시선이 지원을 향했다. 한 씨, 자네의 데이터 분석이 정확했네. 그 말에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맡은 바를 수행했을 뿐이었다. 리원하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지원을 쳐다보았다. 그가 말하려던 말을 삼킨 것이었다. 이제부터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공식 담당자가 된다. 회장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리 원장은 다른 업무를 맡아주게. 자네가 더 적합하다. 그 말에 지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다. 리원하오는 잠시 그 자리에 멈췄고 그 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그가 떠난 후 방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화면을 살펴보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인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날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컴퓨터를 끄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나설 때 그는 알았다. 정확함이 믿음으로 변할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리 원하오가 떠난 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다시 고요해졌다. 지원은 이전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도 긴장이 감돌았다. 리는 그동안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고 모든 이가 그를 따를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점심시간 지원은 사무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외부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이 작은 공간에서의 의미를 생각했다. 한시. 그때 임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리 원장이 떠나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그동안 고생했어.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같았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회사를 지키는 것. 그날 오후 회장 강태수가 다시 한번 지원을 불렀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기기로 했다. 자네의 분석을 믿는다. 회장 앞에 앉은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그에게 짧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자네가 항상 보여주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모니터를 켰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모든 데이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그날 저녁 회의실을 지나며 동료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한씨, 정말 잘했어요. 리 원장이랑 비교할 수 없죠. 지원은 조용히 웃었다.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하게 돌아가면 그게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다시 그 일에 집중했다. 정확함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날 밤 지원은 회사 밖으로 나갔다. 회의실과 사무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문이 있는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흩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리 원하오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씨, 나가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원은 얼굴을 들지 않고 담배를 계속 피웠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 것. 리 원하오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는 기회가 오지 않을 텐데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 기회는 이미 처음에 제시된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네는 도대체 자신감을 어디서 얻는 겁니까? 지원은 담배를 끄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시간에 따라 드러날 것입니다. 리 원하오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가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원을 향해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잘 가겠습니다, 리 원장. 지원은 한마디를 던지고 그대로 돌아서서 건물을 떠났다. 리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차 강해졌다. 지원은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바람은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진실을 떠오르게 했다. 며칠 후 리원하오는 결국 자리를 떠났다. 그의 짐은 이미 사무실에서 사라졌고 새로운 컨설턴트가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었다. 지원은 평소처럼 조용히 일하며
그가 떠나간 후에 공허함을 느꼈다. 리의 자리가 비었지만 그 빈자리가 누구에게도 남지 않았다. 지원은 그가 맡아야 할 일들을 처리하며 어느새 그 자리에 대한 그리움도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서 마지막 리의 발표가 있었다. 그는 임원들과 함께 마지막 미팅을 하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 정말 값졌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배운 것은 단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었다. 리 원하오가 떠난 후 회사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원을 경계했지만 그들은 이제 조용히 그의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끌어갔다. 어느 날 회장 강태수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한씨, 잘 해주고 있다. 이젠 자네가 보여주는 정확한 데이터로 이끌어가야 한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리원하오의 떠난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자리는 다시는 그가 채울 수 없을 것이다.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이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자신만이 맡을 수 있다. 지원은 다시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난다. 며칠 후 지원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는 전혀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실수를 바로잡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리원하오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빈 자리가 누구에게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해온 지원은 이제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회장 강태수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씨, 오늘 오전에 미팅이 있네. 자네가 이끄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다. 지원은 차분히 대답했다. 네, 회장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강 회장은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다. 리 원장이 떠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네가 이끌어낸 결과는 실로 훌륭하다. 사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야.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회사의 미래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동안 자네의 노력은 분명히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자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 회장님이 전달한 그 말에 지원은 한 가지를 떠올렸다. 진짜 승리는 인정받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제 자네가 맡을 새로운 역할에 대해 얘기해보자. 자네는 이 회사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원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자네가 이끄는 대로 가자. 자네의 판단을 믿는다. 지원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회의실을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 내가 이끌 차례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여러 사람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이 느끼는 변화는 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조용히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위치에 있었다. 그동안 묵묵히 진행된 모든 일들이 바로 그의 능력과 신뢰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회사의 최상층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푸른 하늘과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였다. 그날 아침 회의실에서 회장 강태수는 또다시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맡겼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을
자네에게 맡기겠다. 그동안 자네가 보여준 능력과 신뢰에 감사를 표한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일은 최선을 다해 이끌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과거의 리원하오나 그 누구의 자랑이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해왔고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며 그는 문득 떠올랐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결과가 된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자료를 정리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말없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료를 검토하며 그는 천천히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렸다. 리원하오의 웃음, 강 회장의 조용한 인정,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작은 데이터의 차이.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파일을 닫았다. 그와 함께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모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밝혀지게 된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은 더욱 편안해졌다. 그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은 단 하나였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결국 세상이 알아본다.